전 세계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국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11시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빵모자도 쓰시고, 장갑도 끼시고, 핫팩 끼시고, 주말에 집회 현장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겠습니다. 드러난 진짜 내란 세력, 공직자는 가짜뉴스, 민주 배지는 회유 조작. 지금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어제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그리고 국회에서의 어떤 국조특위,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왜 큰일이냐?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나라를 움직이는 공직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러면 그 나라는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했을 때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전체주의 국가, 우리 뭐 다 기억하시죠? 소련, 소비에트 뭐 연방공화국, 뭐 중화인민공화국, 뭐 중국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북한 뭐 등등 여러 전체주의 체제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거짓말이 잘 통용됩니다. 왜냐하면 구소련 시절에 비밀경찰이 체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체카. 그 1917년 러시아 혁명 났을 때 체카 비밀경찰이 닥쳐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체카 비밀경찰은 미리 결론을 짜놓고 사람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체카에 잡히면 그냥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전체주의 공산당 치하의 인민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재판이라는 게 무의미하니까.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영국, 프랑스,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재판 가서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조직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업들이나 조직들은 청렴 결백이 굉장히 1번 스탠다드로 여겨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 나라의 공직자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사건,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조특위,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나와서 하는 가짜뉴스가, 뉴스 브리핑을 제가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뻔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배경에는 그 공직자들을 겁박하고 회유하는 정치권이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 단자들. 이 자들이 불러내서 너 그러면 구속된다. 너 그러면 내란 세력으로 처벌받는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 조작 했던 정황들이 지금 나와서 그걸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제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정치인 체포 지시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진우, 제일 먼저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 좀 밑에 이진우 그 위에, 네, 그 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위에, 네, 예, 이진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 못 들었다.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체포 지시 못 들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6일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마구 체포하려고 했다. 빼내라고 지시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지시 못 들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홍장원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 그 밑에 있습니다. 홍장원은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의 인물입니다.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잡아들여. 누구를? 지금 정치인으로 이해를 하죠. 이게 간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 싹 다 잡아들여. 그럼 어감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느냐? 홍장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니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팩트가 달라요, 지금. 자, 먼저 홍장원부터 이야기 좀 하죠.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원래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위쪽에 홍장원. 제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인구,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다음 사람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홍장원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제 헌재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연합뉴스 보도 한번 볼까요? 홍장원, 헌재에서 윤,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했던 걸 기억난다. 자, 홍장원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따집니다. 홍장원에게.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 밑부분에 있는데요. 따집니다.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 제일 오른편에 있는 홍장원에게. 그래서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한 게 아닌데 홍장원 당신이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정원은 원래 간첩 잡는 기관이니까 간첩 잡아라고 한 이야기인데 본인은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이라고 이해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저 홍장원이가. 자, 그러면 홍장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현역 대위 시절인가 장교 시절에 그 전역을 하고 국정원으로 들어와요. 옛날 안기부죠. 해외 담당입니다. 해외 담당. 블랙 요원도 했습니다. 홍콩 저 동남아 지역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한번 저 SBS 뉴스에 난 건데요. 이 작년에 정치인 체포 보고 여부를 놓고 국정원장하고 해외 담당 1차장 홍장원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는 저 SBS 보도입니다. 12월 9일이죠, 저게. 자, 그런데 왜 진실 공방을 벌이느냐? 저 기사 내용이 보면 나와요. 12월 6일, 7일부터 주요 일간지의 홍장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끌어내라고 했다. 라는 이야기가 기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의원들 표결이 있죠. 그런데 야당이 표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192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표가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을 따르는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 한 20여 명이 움직이는 바람에 투표 2번 만에 두 번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됩니다. 12명이 찬성을 찍고 10여 명은 기권이나 무효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홍장원의 그 당시에 이 가짜 뉴스성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히 친한동훈 계열 국회의원들이 헷가닥 해버린 겁니다. 속아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 SBS 보도를 보면 조태영 국정원장이, 조태영 왼쪽에 있는 조태영 국정원장은 외교부 출신입니다. 외교관 출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홍장원은 국정원 출신이죠. 조태영이 홍장원을 부릅니다. 불러요. 임자 불러요. 홍 1차장에게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12월 6일 오전에 나왔는데 홍 차장을 불러서 그런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게 있냐?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홍장훈이 뭐라고 했냐? 그거 오보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기사입니다. SBS 기사, 연합뉴스 기사, 기사 다 떠 있어요. 이게 연합뉴스 기사는 1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체포해서 끄집어내 라고 지시했다고 홍장훈 발로 나오니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거나 국정원과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원장인 조태용 내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왜 굳이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홍장훈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했더니 본인이 그 신문에 난 거 그 오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이야기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어제 헌재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그럼 결국은 작년 12월 7일 날 이야기한 거 조태용 국정원장 만나서 확인했을 때 그거 오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 정치인들 끄집어내라고 한 거 그거 오보예요 라고 말한 거에 정반대 진술을 한 겁니다. 즉 헌재에서 이야기한 게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런 가짜뉴스 만들어도 돼요? 막 거짓말 그냥 마구 질러도 돼요? 지금 이게 사소한 뭐 친구들 간에 뭐 밥 먹다가 실수하는 그런 하얀 거짓말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무게감이라든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 드러났어요. 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응? 저기 보세요. 저기도 나오네. 이번에 저 왼쪽 밑에 있는 홍장원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 대통령은 전화 받았다 했죠. 전화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저건 전화는 받았어요. 본인의 휴대폰에 1분 몇 초 동안 전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여 끄집어내라고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오보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입으로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소리를 하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또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고 알리바이 깨지는 수가 있죠. 지금 그 경우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자, 두 번째 곽종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곽종근은 이 사람도 육사 출신이에요. 특수전사령부 즉 특전사 있잖아요. 특전사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특전사 적 후방에 침투해서 적을 교란시키는 아주 특수 임무로 맞는 특전사 사령관입니다. 별 3개입니다. 여러분. 별 3개 중장이면 아마도 차관급 이상일걸요.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TV조선 기사인데요. 곽종근 인원, 요원 표현 논란. 국회에서는 의원 끌어내리라는 지시.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곽종근은 국회에 와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하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끌려서 유튜브에 출연하게 됩니다. 김병주 유튜브에.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좀 내려보세요. 그 유튜브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곽종근. 김용현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원이란 말을 조금 블록을 쳐주세요. 잘 보이게. 인원. 자, 인원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인원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병력을 말할 때 인원이란 말을 씁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3중대 인원은 난 12시까지 구내식당 병영식당 앞으로 와서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다. 인원들 3년 동안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인원이에요. 인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자, 이번 중대 인원은 소대 인원은 대대 인원은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인원. 계속 이어지는 말이 인원입니다. 인원. 인원이란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는 민간인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미군들은 민간인들이 식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 미군들은 레스토랑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메스홀. 메스홀이라고 씁니다. 다이닝 퍼실리티 이런 거 씁니다. 레스토랑이라는 말 안 써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만 쓰는 말이 바로 인원이라는 거예요. 인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보세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빼내라. 저 인원들은 그럼 누굽니까? 군인들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군인들이죠. 어?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갔는데 민간인들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혹시 불상사날 것 싶어서 빨리 빼내 밖으로 안전한 구역으로 빨리 빼내 이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 보세요.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되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주가 하나 더 거듭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을요? 이랬더니 곽종근이 덜커덕 예라고 답해버리는 거죠. 저기에서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거예요. 저기에서. 네? 즉 계엄 초기 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표가 한 10여 표가 필요했어요. 10여 표를 가져오는 방법은 뭘까? 바로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야, 계엄군이 국회의원들 체포한대. 또 사살조도 있다더라. 총알을 다 가지고 왔대. 뭐 이런 등등의 가짜뉴스가 막 난무하죠. 그런데 저 가짜뉴스 만드는 현장에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있는 거죠. 응? 이 인원들. 자, 그래서 어제 그 국조특위에서 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임종드 국회의원이 곽종근 민주당이 회유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어떤 폭로냐?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유튜브 영상이 다 떠 있습니다. 국회 유튜브 영상이 다 떠 있는 겁니다. 자, 임종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곽종근한테 김병주 민주당 의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랬더니 곽종근이 그거 예전에 뭐 이렇게 말을 얼버무려요. 지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그동안 이제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이야기한 탓인지 몰라도 말을 명확하게 안 해요. 원래 군인들이 말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먹었습니다. 잤습니다. 돌격했습니다. 총 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아니거든. 아니죠. 그건 군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랬더니 임종덕 국회의원이 다그칩니다. 김병주 의원이 지상군 작전사령관 할 때 작전 차장했지요?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뭐라고 하냐면 예, 밑에 참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별 4개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주요 보직에 있을 때 그 밑에 부하였다는 소리입니다. 저 곽종근이. 그러니까 곽종근은 김병주가 오라고 하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유튜브 방송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김병주하고 박선원이가 낚시질 하는데 걸려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임종덕 국회의원이 더 다그칩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 끝나고 점심을 누구랑 먹었어요? 707 단장하고 먹었죠. 그리고 휴식을 어디 가서 취했어요? 3층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이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말씀드렸고 누구 사주받거나 누구 욕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그랬더니 임종덕 국회의원이 이렇게 또 다그칩니다. 그 방에 누가 들어왔냐고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제보한 사람에 의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당황하면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종덕 의원이 제시한 거 뭐라고 하느냐? 그 방에 이제 쉽게 하면 임종덕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곽종근 의원이 박범계 의원과 면담 진행을 했지요. 12월 6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박범계 의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임종덕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녹취하겠다. 녹음하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공익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있었다 없었다 답을 못하고 의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빠져요. 임종덕 의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yes or no를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다 썼지요. 서명도 했지요. 박범계 의원도 추천인으로 서명했지요. 그리고 707 단장 그 대령입니다. 얼굴 통통한 사람. 707 단장에게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하라고 해서 건의한 기억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다그쳤어요. 임종덕. 자, 그런데 작년 JTBC 보도 한번 볼까요? 곽종근 구속 전에 박범계 폭로 저 기사입니다. 바로 지금 임종덕 의원이 말하는 기사가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구속 전에 그래놓고 또 다 회유당하고 박범계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 구속됐어.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JTBC 보도가 뭐예요? 12월 전부터 계엄 모의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란 사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중심의 사조직 용현파가 주도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를 한 뒤 곽종근은 구속됐다고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의결 정족수가 차지하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데리고 와라. 여기도 바로 인원이 나오죠. 인원. 여기 인원 있죠. 곽종근이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국회의원 아닙니다. 여러분. 인원입니다. 인원. 인원은 누구다? 군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리는 지시받은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민간인하고 뒤섞여 있으면 불상사할 수 있으니 그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했잖아. 본인이.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있어요. JTBC 뉴스에. 이 증언을 이끌어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 곽종근이 구속되기 전 자신에게 2차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를 한 거야. 공익신고자로 받아주겠다고 한 거야. 여기서 박범계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JTBC 취재 결과 곽 사령관이 틀어놓은 2차 공익신고 내용은 12월 1일 이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의 판결을 할 때 재판장이, 판사들이 더 엄한 벌을 내리는 사유 중에 하나는 범행의 사전 계획, 사전 모의성, 그리고 재발성입니다. 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느냐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즉 곽종근은 박범계에게 어떻게 회유당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임종덕 국회의원이 그걸 폭로하잖아요. 공익신고자로 해줄 테니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녹취가 되어서 JTBC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 국제임금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의 멤버. 바로 박범계의 회유 조작에 의해서 곽종근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JTBC 넘어가서 JTBC가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짜뉴스 참 만들기 쉽죠? 여러분? 참 만들기 쉽습니다.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겁박을 주고 내 이야기하는 대로 다 이야기해라. 받아 써라. 사인해라. 녹취한다. JTBC 또는 MBC 이렇게 가짜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곽종근 요원 아닌 의원 맞다더니 요원 빼내란 말 듣지 않아. 횡설수설. 이 기사를 보면 지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본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인원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인원이란 말은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군인들을 국회에서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런 공경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김병주, 박선원의 낚시질에 넘어가가지고 거짓말 한번 하고 나서 계속 지금 거짓말 해야 되는 그런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됐어요. 구속되면서 이런 거짓말,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 탄핵 정국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의 이런 행태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팩트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에 의해서 그 팩트들이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공소장에 적혀있는 팩트들이 다 박살이 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못 시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40여기를 지금 데리고 오라 하는 거 아닙니까? 6명 맞춰서 파면시키려고. 자, 뉴델리 기사 한번 볼게요. 경찰, 북공격 유도 사살, 노상원 수첩 필적 의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노상원 국군정보사 사령관을 구속시켜놨거든요?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이 증거물 중에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이 있는데, 그 기사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그 수첩은 60에서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고 경찰은 밝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첩에 들어있는 내용이 문장이 아니고 단어들이 파편적으로 있어요. 자, 국회 봉쇄. 자, 단어 한번 봅시다. 국회 봉쇄. 정치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언론인, 공무원. 수거 대상.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자, 이런 단어들이 파편적으로 수첩에 그냥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수사기관이 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그 기사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면서 국회를 봉쇄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언론인, 공무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체포한다. 이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범죄가 성립하잖아요. 이거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구속되었던 안종범 경제수석 잡아넣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수첩에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검찰이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문장 만들어 볼까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해서 국회 봉쇄시키고 비상계엄 내려가지고 정치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언론인, 공무원들 수거 대상으로 체포해! 라고 작전 짰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메모된 필적이 노상원 정보사령관 필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불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가수가 감정불능. 그러면 이 메모를 누가 한 거지?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구속시켜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거짓의 성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지금 이번 탄핵 정국에서 조선일보 좀 정신 차린 것 같고 중앙일보는 지금 간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판하지만 헌재도 비판해요. 근데 동아일보는 완사이드하게 윤석열 대통령 빨리 파면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설, 동아일보 사설, 신문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 여기에 보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봉쇄하고 단전 단수하라는 메모,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자, 지시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작년 12월 3일 밤, 작년 12월 4일 새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상암동에 있는 JTBC 건물, MBC 건물이 불이 다 꺼졌습니까? JTBC, MBC 건물에 수돗물이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JTBC 기자 여러분, MBC 기자 여러분, 작년 12월 3일, 4일 밤 새벽에
MBC, JTBC 건물에 불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수돗물 물 트니까 물이 안 나왔어요? 화장실에 물 안 나왔어요? 웬걸? 전기는 다 켜져 있었고 물도 잘 나왔는데. 그럼 이 가짜뉴스죠. 한겨레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 그리고 애호계 저 만리제국에 넘어가는 거기 있는 효창공원 뒤쪽에 있는 한겨레 신문사. 밤에 불 다 나갔어요? 화장실에 물 안 나오던가요?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아일보 사설이 이런 가짜뉴스 가지고 언론 봉쇄했다는 계획의 전모를 밝혀라. 무슨 계획의 전모를 밝혀. 전기불 훤히 켜져 있었고 수돗물 콸콸 잘 나왔는데. 동아일보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설을 통해서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사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지면에 사설이 2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나온 싹 다 정리해 증언.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뭐가 거듭 확인됐어요? 5번대. 싹 다 정리해라고 하는 홍장훈의 발언은 자기가 작년 12월 초에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아일보도 그 기사를 썼다니까요? 오보라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들이 동아일보 지면에 오보라고 쓴 기사를 갖다가 지금 사설을 쓰면서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의원 아니거든. 국회의원 아니거든. 곽종근이 이야기했죠. 인원이라고 했거든, 처음에. 군인들 말하는 인원, 요원. 근데 그게 왜 국회의원으로 탈바꿈이 됐죠? 박선은 김병주 민주당 국회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 모양이니까 어제 국회 특조에 청문회 정인으로 누가 나온 줄 아세요? 현직 무속인 비단 아씨가 출동했습니다. 노상원 정보사령관 대신에 비단 아씨가 나왔습니다. 국정조사를 코미디 만든 국회. 청문회 정인으로 나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를 합니다. 구됐습니까? 이거 8년 전에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아, 최순실이하고 북한산에 가서 무당 불러놓고 구됐다고 하던데? 정윤혜 씨하고 서울 소공동 특급 호텔 27층에서 7시간 동안 미래 즐겼다고 했는데?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이 딸이라고 하던데? 다 가짜뉴스죠. 근데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법적인 책임진 언론인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죠. 그렇게 큰 끊임없는 거짓의 성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무속인을 불러서 저런 푸닥거리하는 저 대한민국 국회가 저게 제대로 된 국회입니까? 그랬더니 이 비단아 씨는 요번에 영업 잘 되겠네요. 언론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계엄 청문회 마치고 집에 가서 뭐라고 올린지 아세요? 자기 인스타그램에 계엄 청문회 출석한 무속인 비단아 씨. 하루빨리 어수선함이 안정되길. 여기 내용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인스타그램에 어수선함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끝났다 휴.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보는, 국회가 우습게 보이는 짓을 했죠. 아니, 무속인이 나를 대한민국 국회가 불러서 뭐 때문에 부르지? 국회가 과연 무속인들 불러서 증인 때 세워서 진술을 들어야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나요? 국회에서 나오는 진술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실체적 진실을 듣는 자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직 무속인을 불러서 뭘 듣는 거죠? 이게 지금 민주당 배지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직자들이 가짜뉴스를 뿜어내게 만들고 그 가짜뉴스를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민주당 배지들.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진짜 내란 세력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동아일보 칼럼 이런 거 있습니다. 송평희 칼럼. 동아일보 논설위원 중에 이분이 좀 그나마 좀 올바른 소리를 해요. 한 번씩. 헌재가 마흔역 긁어 부스럽니다. 헌재 탄핵 심판은 지금 현재 재판관 8명으로도 탄핵 심리도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하다. 의결 정족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마흔여기를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법조 카르텔 멤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6명의
헌법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지금 5명밖에 안 됐다 이 소리죠. 40여 개를 데리고 오면 6명이 매직 넘버 6가 달성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40여 개를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이번에 사달이 난 겁니다. 40여 개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우원식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헌 청구를 내죠. 그런데 이게 절차상 흠결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개인적으로 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를 대표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해서 그 표결 결과를 가지고 위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여건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환창 변호사를 추천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지방 서부법원지방법원장을 추천했거든요. 40여건 합의된 후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위헌 청구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래서 2월 3일 이틀 전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니까요. 이런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 중의 기관인데 어떻게 믿어요? 이걸? 그 소리입니다.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길이다. 이거 안 막으면 내전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쓴 글을 보면 박범계,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등 인권법 출신 등 의원도 마찬가지다. 즉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사법의 정치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문영배 우리법연구회가 좌파이면 헌법도 좌파라더니 회원 다수가 민주당 하소연으로 전락했다. 우리법 판사들은 은퇴 후에 민주당과 좌파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 서브 타이틀에 있죠. 두 번째 줄에 우리법 판사들 은퇴 후에 민주당과 좌파 카르텔을 형성한다. 최기상 의원, 이광범 변호사, 윤 탄핵 심판을 주도하고 있고 법무법인 LKB가 이광범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화우에서 민주당 변호에 앞장선다. 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법조 카르텔 멤버들은 한 150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한 3천여 명인데 거기에 5%밖에 안 돼요. 5%. 그러니까 3,000명 중에 5, 35, 150명. 근데 이 150명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들이 특히 문재인 정권 시기에 요직이란 요직은 다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위해서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힌 거죠. 요직에 다 가 있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까지도 우리법연구회를 집어넣는다니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최초 발부한 이순영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 우리법연구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요직에 다 박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세를 해서 좋은 자리 갔다가 그 다음에 퇴임을 합니다. 대법관으로 퇴임하기도 하고 지방법원장으로 퇴임하기도 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퇴임하기도 하고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LKB,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화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관 예우 받으면서 수억씩 땡기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자들이. 그러니 우리법연구회 대한민국 헌법이 망가지든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라가 망하든지 절단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법연구회만 가입하면 좋은 자리 갈 수 있다. 좌파 정당이 집권하면. 그러면 거기서 꿀단지 빨고 있다가 퇴임하면 변호사로 LKB, 법무법인 화우, 지평 같은데 전관 예우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수억 땡긴다 이 말소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들이 젊었을 때 운동권, 마흔역 같은 경우는 인천 민주화 노동자연맹 인민노련 멤버 아니었습니까? 젊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미제의 식민지.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미제에 빨리고 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좌파 먹이사슬 생태계 카르텔을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들끼리 먹이사슬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퇴임하면은 높은 자리 하나 딱 받고 퇴임하면 법무법인에 가서 수억씩 땡기는 이 구조. 이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파괴되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사법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법 정의 이야기할 수 없죠. 뉴델리의 유근일 주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 법원 좌파 운동꾼 사법 카르텔에 잡아먹혀 가는가. 뉴델리 칼럼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법원 좌파 운동꾼 사법 카르텔에 잡아먹혀 가는가. 여기에 몇 명의 판사와 법조인이 나옵니다. 1번 설범식. 설범식은 뭐라고 나오느냐. 어제입니까? 황운하, 송철호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풀어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제 황운하, 송철호 풀어줬죠. 또 얼마 전에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범죄 혐의는 소명되었는데 피고인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다. 앞으로 정당 대표면 앞으로 전부 정당 만드시죠. 새마을 정당, 뭐 여의도 정당, 영등포 정당, 마포 정당 만들어서 그 정당 대표이면 무슨 범행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유창훈 판사. 뭐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사법 카르텔을 말아먹는다. 이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자, 요거 좀 지적하고 오늘 뉴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멈춰버린 간첩단 재판. 이거 심각한 지금 뉴스입니다, 이게.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지금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간첩단 사건입니다. 민노총 조직국장이었던 석권호가 민노총 안에 20년 정도 간첩 세포 조직을 만들어 놓고 민노총 조합원들이 내는 그 조합비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간첩 활동한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 동남아에 가서 북한 공작원들 만나서 지령받고, 응? 우리나라 군사기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정보 보고하고. 그런데 이 창원 간첩단 사건, 충북 동지의 사건, 뭐 등등이 어떤 재판 지연 전술을 써서 지금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불구속 상태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간첩단 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칼럼 내용을 보면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재판 2번 하고 중단된 상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보냈는데 다시 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창원지법으로 내려와서 지난 10개월간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이 피고인들은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서 다 풀려났다는 거예요.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는 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확정이 안 됐는데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잡아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첩죄 혐의를 강하게 받는 저런 간첩죄 피고인들은 지금 풀어줬어요, 다. 재판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간첩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도 기소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파행 상태다. 법관 기피 신청 내고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고 재판부 교체 요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편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민변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칼럼에 장경욱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걸. 민변 출신인 그는 2011년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 사건인 왕재산 사건 변호도 맡았다. 그는 핵심 증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민변 변호사 조직이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첩단 피의자들에게, 피고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 지연 전수를 빼내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깝깝한 소리죠. 자, 오늘 마지막 이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일보에 나온 칼럼이에요. 허민 기자의 문영배의 탄핵 속도전, 여론 역풍의 급제동. 뭐 이거 전반부에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끝에 두 문단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점이 있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 과정이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 과정이다. 탄핵 심판은 결국 여론과 민심의 영향을 받는다. 8년 전 헌재의 박근혜 탄핵 심판 결과는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파면됐죠. 그런데 후일 취재를 해봤더니 헌법재판관들 초기의 의견은 파면하자는 사람이 5명이었고 기각하자는 사람이 3명이어가지고 5대3 구도가 계속 이어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 안 됐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5대3이었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8대0으로 기울어졌느냐? 왜? 저게 나오죠. 80%를 넘어서는 탄핵 찬성 여론, 광화문 촛불 집회, 이를 2002년 월드컵 응원하는 것처럼 릴레이 중계방송했던 KBS, MBC, SBS, YTN, JTBC 그런 여론전, 연인원 수백만 명을 동원했던 광장의 함성에 질려서 나머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현실과 타협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지지율이 4%였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까지 51%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 일은 뭐냐? 이 중요 포인트. 지금도 이 허민 기자의 말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정황들이 어떤 정황이 나온다? 5명은 파면시키자. 3명은 안 된다. 하는 정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합치면 8명이죠. 그래서 마흔여기를 데리고 오면 저 파면시키자고 하는 5가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이 할 일은 뭐냐? 바로 아스팔트에 나와서 여론전을 해야 된다. 8년 전 광화문 광장을 좌파 촛불 집회 세력들이 장악했다면 지금은 광화문을 애국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메우고 있다. 갈수록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한다. 51%를 뚫었다. 이 집회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에 부산, 이번 주에 또 대구, 전주, 다음 주에 광주, 대전 이런 식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3명의 재판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기죽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기각이라는 거예요. 탄핵 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시퍼렇게 살아 돌아온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번 주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주말 광장에 나갈 생각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몸이 아주 불편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정체제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킬 수 있도록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투TV도 같이 동행합니다. 자,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죠. 흑염소 탕제 360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팩에 들어있으니까 365일 매일매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국산 흑염소를 사용하죠. 그래서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노캐스템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투TV 시청자에게는 특가 행사가 있습니다. 2박스를 사면 2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2+2입니다. 2+2. 상담 전화
010-7262-4455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아투TV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